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압구정, 그때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그 단지,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그 종합운동장 그쪽에 개발하는 거, 그 이슈 때문에 잠실 리센츠라든지 그때 S라든지 그때 갭 투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강남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실동하고 바로 잠실과 가까운 대치동, 청담동 이런 지역을 토지허가 구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또 이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 바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여의도랑 압구정이 또 들끓으면서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두 번 지금 연장한 지역도 있고 세 번 연장한 지역도 있는데 1년씩 해서, 자, 이게 이제 만료 기간이요. 4월 27일 날, 4월 27일, 예, 제 생일이 아닙니다. 압구정, 여의동, 목동, 성수,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 목동 재건축, 여의도 뭐 다 4, 50년 된 아파트들 재건축, 압구정 재건축, 다 이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이 지역들을 묶어서 4월 27일 날 해제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연장하는 것은 과연,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더 신중할 수도 있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또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 1년 더 연장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지금 어떤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6월 22일 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청담, 대치, 잠실 4개 지역, 4개 지역, 총 8개 지역이네요. 총 8개 지역인데 썸네일은 눈여겨봐야 될 5지역이라고 했는데 왜 5개 지역이라고 했을까요? 예, 예, 아무 이유 없습니다. 8개 지역이다 하면 왠지, 예, 숫자가 와닿지 않아서 5개 지역을 했습니다. 예, 8개 지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개 지역. 네. 썸네일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7일 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는, 예, 99.9%라고 봅니다. 예. 0.1%는, 예, 아주 0.1%는 확률이 없죠. 6월 22일은 삼성, 청남, 대치, 잠실 이 지역이,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그때 많이, 예,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어 개발하겠다 이제 나오니까 많이 투자자들 몰리니까 한참 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아예 지정을 하면서부터, 예, 지정을 아예 해버렸죠. 그러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개발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을 해버렸죠. 그때 당시에. 예. 기간 만료가 되는 이후 다 이게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들어가겠죠. 이 지역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제가 보는 그 이유는, 자, 이 소득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규제 완화가 많이 됐는데 소득에 따라 매수 시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소득자 규제 완화가 되면요. 규제 완화가 되고 이 강남권의 아파트도 뭐 30% 떨어졌다. 물론 이게 대세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뭐 20%, 30%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5억 투기과열지구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돼. 거기다가 양도세, 어 1주택은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고 2주택, 예, 이게 일반과세가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풀리면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 일반 과세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종부세도 지금 완화시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따져봐서 야, 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권에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면 강남 상구나 용산이나 지금 이때쯤이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LTV를 완화를 했어도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DSR이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살 수가 있어요. 또 시점도 더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왜 매도자들도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로 가면은 생각보다 이 고소득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자, 반면에 중위권 소득자, 자, 높은 이자, 예, 거기다가 지금 이번 주에 0.25%의 인상,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그러면은 이제 3.5%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걸 지금 또 걱정을 하고, 또 한 차례 정도 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 고점에,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은행이, 미국은 미국이다 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1금융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2금융권이니까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하지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1% 이상 높아졌는데 계속 더 벌어지면 좀 그것도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올릴 수만 없는 문제인데, 물가 상승률이 7%대에서 지금 5% 떨어졌는데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안 올리고 있으면, 또 그러면은 지금 금리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에서 또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이번에 안 올려서 물가가 또 올랐다. 이제는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심리가 팽배하면 소비도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올려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중위권 소득자는 높은 이자 때문에 그만큼 더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이 매수하려는 심리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위권 소득자들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겠다. 매수세도 더 없고. 자, 마지막으로 약간 하위권 소득자, 하위권이라고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소득자라고 할까요? 저소득자, 예. 저소득. 자, 이런 분들은 지금 뭐 2잡, 3잡 띄고 지금 대출 이자 같고요. 뭐 생활비 이런데 지금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은 더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역에 따라, 최근에는 뭐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뭐 엄청 났었죠. 뭐 강남권부터 시작해서 뭐 판교, 뭐 분당, 용인권, 뭐 동탄, 신도시, 동탄이고 뭐 어디죠? 남양주 다산 신도시고, 뭐 김포 한강 신도시고, 다 불 붙어가지고 파주, 운정 신도시, 또 옆에까지, 아니 지방까지, 뭐 전주부터 할 거 없이 전국이 들썩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서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에 부산에 5개 구였나요? 3개 구였나요? 처음에. 예.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조정 대상 들어가서 약간 집값이 떨어졌어요. 거래도 안 되고. 다시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그때 제가 이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
여기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사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예. 잠깐 한번 볼까요? 고객님. 2배가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규제가 물론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리고 다시 그때 규제에 다시 들어갔죠? 부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간 단계에 이런 정책에 따라서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동안은 부산이고 할 거 없이 전국이 대세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지금은 이제 금리라든지 이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지역 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는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국 구석구석 뭐 동두천도 오르고, 뭐 저기 어디죠, 춘천에 무슨 5천만 원짜리 그 아파트도 오르고, 별게 다 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오를 곳과 떨어질 곳이 이제는 확연히 양극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삼익빛이 같은 경우도 몇 년도였죠? 한번 볼까요? 2020년. 요 시점, 자, 여기 그래프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시점에서 2019년 9월부터 딱 1년만 보겠습니다. 하, 이거 보세요. 1년 동안에 120%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120%. 제가 방송에서 지금 여기 그 삼익빛이 같은 경우 사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대표님 거기 사셨어요? 저 안 샀는데요? 자기도 안 사면서 왜 사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제가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다 샀었어야죠. 제가 그럴 만한, 그건 이재용도 못 삽니다. 네. 저기, 누구죠? 거기,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살 수 있으려나? 일론 머스크가 420조에서 세계 1위에서 지금 170조인가? 그래서 최단기간에 250조를 까먹는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던데, 우리 서울의 이 시가총액이, 저기 중동의 그 누구였죠? 한국에 왔던 빈살만. 빈살만이 2,700조 있다고 그랬나? 근데 이 서울의 시가총액이 한 1,000조인가? 1,000조인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 못 살 것 같고, 예. 빈살만은 살 수 있겠죠. 네. 빈살만 정도 돼야 원하는 거 막 쇼핑할 정도가 되지. 예. 일론 머스크도 마음대로 다 못 삽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